안녕하세요. 용산 정쌤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수영 개인 레슨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배우러 오세요. 오늘은 평형 손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평형 손동작은 우리가 수영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가장 쉽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 평형 손동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영 전문가에게, 지도자 선생님에게 내 평형 손동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든지, 아니면은 영상을 촬영해서 내 손동작을 보고 제가 알려드린 동작과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촬영할 때는 물 밖에서 손의 움직임과 이제 물 속에서 옆모습을 찍어 보시면은 평형 손동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는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 자, 평형 손동작 굉장히 쉬워요. 일단은 준비 자세는 이제 이렇게 되고 손을 벌리게 되는데 Y자, 우리 알파벳 Y자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잘못하시는 분이 있냐면은 손을 너무 작게 벌리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래서 자, 내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 멀리 못 나가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제 손을 벌리고 끌어당기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략 알파벳 Y자 정도 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벌리면은 되긴 한데 잃는 게 더 많아요. 어쨌든 평형은 밝히기 중요한 영법이고, 그래서 너무 크게 할 경우에 손을 앞으로 보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손을 덜 펴진 상태에서 킥을 하게 돼서 저항을 많이 받는다. 하게 해서 빨리 손을 뻗고 킥을 시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킥이 대략 한 70%, 손이 30% 정도의 추진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우리 그냥 생활 체육 하시는 분들은 30% 절대로 못해요. 근데 최소 20%라든지 15%의 추진력은 손에서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면은 이 하이엘보, 물을 끌어당기는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없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손끝이 앞을 본 상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전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평형 손동작 언제 앞으로 간다? 손을 벌리고 끌어당기는 동작에서 앞으로 가는데 손끝이 그냥 앞을 본 상태로 해버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모으는 동작에서 몸이 솟구쳐 올라가요. 그래서 모으는 동작은 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지만은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자꾸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물속에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서서 이제 우리가 물에 이렇게 살짝 엎드린 상태로 자꾸 당겼다가 모으는 이러한 연습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이제 물속에 실제로 엎드리고 해야지 이제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노클을 이용해서 처음에 시켜요. 이제 풀사이드에서 이렇게 먼저 바닥에 엎드려서 준비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을 하고 바로 자유형 발차기 하고 헬퍼하고 물속에서 하면 고개를 들면 숨쉬게 되면은 이 동작이 안 나와요. 그냥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노클을 물고 숨을 쉬지 않으면서 자유형 발차기를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시키고 이 모양이 스스로 제대로 나오면은 이제 그냥 추진력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연결만 시켜요. 기다리기, 연결만. 그 다음에 이 동작이 제대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풀 부위를 다리에 끼고 발을 이용하지 않고 손만 이용해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기다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숨쉬기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손에서 추진력을 잘 뽑아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모으는 동작에서 이제 그 다음에 물에 엎어지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선수들 영상을 자세히 보면은 자, 어깨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숨 쉬고 어깨를 절반으로 접어.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최소한의 저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수영을 정말 평형 연습을 많이 해서 상급자가 된다면은 1년까지 신경 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팔꿈치 간격을 줄이는 거예요. 자, 내가 앞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어깨까지는 줄일 여유가 없어. 그러면은 팔꿈치는 줄여야 돼. 자, 내가 손을 끌어당기고 팔꿈치가 어깨보다 더 큰 상태로 찌르기를 하게 되면은 몸통보다 어깨 넓이보다 더 큰 추가 저항이 생기게 되면서 저항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 뭐 붙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팔꿈치의 간격은 내 어깨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 다음에 뻗을 때 그냥 이렇게 뻗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 동작이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뻗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뻗을 때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은 뻗으면서 손바닥을 기다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좌우 킥이 잘 안 맞아요. 대칭이 잘 안 돼서 기우뚱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손바닥으로 그 정도는 잡아줄 수가 있어요. 움직임을. 그래서 손접기를 하고 난 다음에 뻗으면서 손바닥이 바닥을 보도록 하고 나갈 때는 살짝 바깥쪽으로 스컬링 하듯이 그 다음에 끌어당기. 그리고 이제 손을 모았을 때 이 손의 위치인데, 자, 내가 손을 이렇게 쓰면 다리가 이렇게 있겠죠, 물속에서. 근데 이 손을 너무 떨어뜨리게 되면은 또 다리가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추가장이 생기기 때문에 손 접고 손의 위치는 턱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아래쪽으로 가면은 또한 좋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발이 너무 안 되면은 또 손으로 많이 저어서 나가려고 해요. 뭐 근데 어떻게들 많이 하시냐면은, 자, 팔을 모았을 때 마지노선을 요까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접고 싶어서. 그러면 앞으로 또 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리가 겹쳐지면서 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또 나쁜 평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숨 쉴 때, 뭐 초보일 때는 숨을 잘 쉬어야 되니까 뭐 머리를 젖히거나 뭐 또는 숨 쉴 때 정면을 본다거나 또는 하늘을 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조금 내가 평형이 익숙해지면은 시선은 약간 45도 앞쪽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초보자들이 평형 숨쉬기 할 때 가장 보기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정면 보거나 머리를 너무 젖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수면이랑 입이랑 멀어져 숨쉬기는 좀 쉬울 수 있지만은 어쨌든 빠른 속도 내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생기고 보기 또한 좋지 않다는 거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숨 쉴 때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척추랑 뒤통수가 일자가 된 상태 이렇게 숨을 쉬어요. 초보자들, 선수들 이렇게 숨을 쉰다는 거, 숨 쉴 때 너무 고개를 젖히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글라이딩을 할 때 자,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최고 속도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 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물이 여기랑 부딪혀서 저항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숨 쉬고 버버버버버. 그래서 어떻게 우리 편하게 있지 말고 견갑골, 여기 견갑골을 위로 올려가지고 그 기하고 상완 이두근의 틈을 없애줘야 돼요. 숨 쉬고 발차기, 숨 쉬고. 그래야지 똑같은 킥으로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거. 손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송곳처럼 날씬하게 하고 있어야지 같은 킥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속 동작도 중요하지만은 물 밖에서 충분히 이러한 지상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물속에 사면은 더 좋은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평형선은 너무나 쉽습니다. 다 잘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보고 많이들 따라 하시고 용산으로 수영 배우러 오세요.